사라져가는 것들은 왜 이리도 애틋한가. 붓끝에 먹물을 머금은 민준서의 눈길이 창밖 빠르게 변해가는 한성의 하늘을 향했다. 전차의 둔탁한 소음과 서양식 건물이 솟아나는 소란 속에서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희미한 먹빛처럼 쓰러져가고 있었다. 어진 화살을 배출한 명망 높은 화가 집안의 마지막 적통. 그의 어깨에는 몰락해가는 가문의 무게와 쓰러져가는 조선의 아름다움을 붙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준서의 화실은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 고요했다.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 속에서 그는 붓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화선지 위가 아닌 창밖의 혼란스러운 세상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전통의 필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속도와 변화 앞에서 그의 붓은 길을 잃은 듯 망설였다. 같은 시각 운종가의 번잡한 저작거리. 최서연은 육중한 사진기 삼각대를 세우고 검은 천을 뒤집었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외국인 사진사의 조수가 되어 살아남은 소녀. 그녀에게 사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혼란한 세상의 진실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자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단단한 발판이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찰나의 풍경이 유리 건판 위에 새겨졌다. 사라지는 가마행렬, 갓 대신 중절모를 쓴 사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기를 훔쳐보는 아이들. 서연은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현실을 직시하는 당참과 미래를 향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사라져가는 남대문 앞에서 엇갈렸다. 준서는 퇴락해가는 성문의 위용을 화폭에 담기 위해 자리를 잡았고 서연은 역사적인 건축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기를 겨누고 있었다. 붓으로 선을 쌓아 올리는 화가와 빛으로 순간을 잡아내는 사진사. 서로의 존재를 의식한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서는 검은 천 속에서 렌즈를 들여다보는 서연의 진지한 옆모습에서 서연은 섬세한 손길로 붓을 놀리는 준서의 고요한 집중력에서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깊이를 느꼈다. 무엇을 담으려 하시오? 먼저 말을 건 것은 준서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담으려 합니다. 서연은 천을 걷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대감께서는요? 마음을 담으려 하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이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예술관이 부딪히는 불꽃이 튀었다. 진실과 마음, 기록과 표현. 너무도 다른 두 세계가 서로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준서는 서연이 찍은 사진 속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현실의 단면을 보았고 서연은 준서의 미완성된 그림 속 사진이 담지 못하는 아련한 정서와 깊이를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 공간을 조심스럽게 넘나들기 시작했다. 준서의 화실은 서연에게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서연의 암실은 준서에게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준서의 숙부 민태와는 조카의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몰락한 가문을 재건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준서의 재능을 그 수단으로 여겼다. 그에게 예술은 고고한 정신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과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하물며 근본도 모르는 계집아이, 그것도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천한 기술자와 준서가 어울리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다. 준서야. 어느 날 저녁, 태화는 준서의 화실을 찾았다. 그의 마르고 신경질적인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요즘 내 행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숙부님. 준서는 붓을 놓고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 사진 찍는 계집 말이다. 어찌 양반가의 자제가 그런 천한 것들과 어울린단 말이냐. 당장 그 연을 끊거라. 내게는 가문을 일으켜 세울 책임이 있다. 곧 있을정 참판대과의 혼사 준비나 착실히 하거라. 태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그림은, 제 삶은 제가 결정합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숙부님께서 제 혼사까지 좌지우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태환은 격노했지만 가문의 마지막 희망인 조카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준서와 서연을 갈라놓고 말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태환의 노골적인 반대와 감시는 준서와 서연의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루어져야 했고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애틋해졌다. 준서는 서연의 씩씩함과 현실적인 지혜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생명력을 발견했고 서연은 준서의 여리고 섬세한 예술가적 영혼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준서의 그림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산수화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서연을 통해 본 현실의 모습들이 스며들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더 이상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혼란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다. 서연의 사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준서와의 대화를 통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피사체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포착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사진에는 따뜻한 시선과 깊이가 더해졌다. 시대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열강의 이권 다툼은 노골화되었고 조정의 무능과 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독립협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애국 계몽운동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친일 세력의 준동도 거세졌다. 민태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야심을 채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수구 세력과 은밀히 손을 잡고 준서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준서야, 네 재능을 이런 시대에 썩힐 수는 없다. 태환은 교묘하게 준서를 설득하려 했다. 높으신 분들께 내 그림을 선보여 가문의 위상을 되찾고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저 그림을 그릴 뿐입니다. 준서는 숙부의 야심을 꿰뚫어보고 냉담하게 답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쓰러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연과의 위태로운 사랑을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민태환은 조카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자 비열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준서가 그린 그림 몇 점을 몰래 빼돌려 마치 반체제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수구 세력에게 넘겼다. 동시에 서연이 일하는 외국인 사진사가 독립운동가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준서는 졸지에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불순한 화가로 서연은 그와 공모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도련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다급한 전가를 받고 달려온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을 인태환께서 손을 쓰신 듯합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준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안위보다 서연에게 닥칠 위험이 먼저 걱정되었다. 그는 붓과 먹,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 몇 점을 되는 대로 챙겼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서연의 사진관이 있는 정동으로 향했다. 서연아 씨! 준서는 굳게 닫힌 사진관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도련님, 이 야심한 시각에 어쩐 일이십니까?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은 준서의 창백한 얼굴과 다급한 모습에 놀랐다. 시간이 없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리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소.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은요? 서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잠시 몸을 피해야 하오. 준서는 품에서 그림 두루마리 몇 개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그림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이것들이 나 대신 당신 곁을 지킬 것이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서연은 말없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였다. 그림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약속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작별이었다. 준서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폭풍우처럼 닥쳐온 이별이었다. 그 밤 한성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들의 앞날에 드리워진 시련처럼. 준서는 하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한성을 빠져나가 강원도의 깊은 산골 혹은 더번 만주 땅 어딘가로 향하는 고된 피신길에 올랐다. 서연은 홀로 남아 준서의 그림들을 깊숙한 곳에 숨기고 불안한 시대를 온몸으로 맞서야 했다. 그들의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다.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해갔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준서의 유랑 생활은 고독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다. 때로는 이름 없는 나그네로, 때로는 묵묵히 그림만 그리는 괴팍한 예술가로.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지만 화려했던 한성의 기억과 서연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치는 통증처럼 그를 괴롭혔다. 그의 화풍은 변했다.
이전의 섬세하고 서정적인 필지 대신 거칠고 강렬한 선과 어두운 색채가 화면을 지배했다. 그의 그림에는 망국의 서름과 유랑의 고단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생명력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맡긴 그림들을 떠올리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붓을 놓지 않았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한성에 남은 서연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가 떠난 후 사진관을 나와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준서의 그림들은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소중한 보물이었다. 민태환의 의심과 감시는 집요했지만 서연은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넘기며 그림들을 지켜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의 조수가 아닌 사진 박는 처녀로 한성 사람들에게 알려진 독립적인 사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격동의 시대를 묵묵히 기록했다. 의병들의 비장한 얼굴, 단발령에 읍소하는 노인들, 태극기를 몰래 품고 다니는 청년들, 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단한 표정까지. 그녀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내는 증언이 되었다. 그녀는 밤이면 몰래 준서의 그림을 펼쳐보며 그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그의 그림 속 고요한 세계와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돌아오겠다는 준서의 약속이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의 국권은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넘어갔다. 거리는 통곡과 분노로 들끓었고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민태환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친일 세력의 빌부터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준서의 행방을 쫓으며 혹시라도 그가 돌아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준서의 그림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서연은 더욱 위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작은 사진관은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사랑방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준서가 돌아왔을 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기다림은 이제 단순한 연정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함께 견뎌내는 동지애와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10년이라는 세월이 꼬박 흘렀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었다. 국권은 완전히 피탈되었고 한성은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제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1910년 경술국치의 해였다. 초췌한 행색의 사내가 남대문역 경성역에 내렸다. 10년의 풍파는 그의 얼굴에 깊은 고를 새겼고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피로와 회한이 어려 있었다. 민준서였다. 그는 변해버린 거리 풍경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가 떠나올 때 한성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간판의 글자도 공기마저도 낯설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서연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정동의 외국인 사진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종과 뒷골목을 헤매던 그의 눈에 작은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최서연 사진관.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다. 사진관 내부는 작고 소박했지만 벽에 걸린 사진들에는 그녀만의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암실에서 나온 듯한 여인이 그를 돌아보았다. 세월은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맑고 총명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최서연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낯선 사내의 얼굴에서 10년 전 떠나간 청년의 모습을 찾아내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오래 기다리게 했소. 준서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10년의 세월만큼이나 메말라 있었다. 살아 돌아오셨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안도와 슬픔, 그리고 변해버린 서로에 대한 당혹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재회의 기쁨보다는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사진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태환이 들어섰다.
그는 어느새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준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내 이놈 준서, 아직도 살아있었느냐? 태화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준서를 노려보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다시 경성 땅을 밟아? 내 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아느냐? 그는 준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숙부님. 준서는 더 이상 과거의 여린 조카가 아니었다. 10년의 유랑 생활은 그를 단련시켰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숙부님이 아니십니까? 무엇이 어째? 태완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더욱 비열하게 웃었다. 아직도 이 천한 계집과 붙어먹고 있었구나. 좋다, 내 놈들이 정 그렇다면. 태완은 순사들을 부르려는 듯 손짓을 하려 했다. 그만두십시오, 나으리. 태완의 손짓을 막아선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더 이상 이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나으리께서 함부로 부르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힘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지켜온 사람의 단단함을 담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태완이 손을 치켜들려 하자 준서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숙부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니, 숙부님께서 변하신 것이겠지요. 준서는 싸늘하게 말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저희를 못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사진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일본 순사 몇몇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태완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친일 행각으로 부정축제를 일삼던 태완의 비리가 마침내 드러나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다. 태완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순사들에게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개인의 야욕만을 줬던 자의 말로는 허망했다. 태완이 사라진 사진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준서와 서연 사이에는 여전히 1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변해버린 세상, 변해버린 서로의 모습 앞에서 그들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미안하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했소. 괜찮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도련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그림 두루마리들을 꺼내왔다.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옛 그림들을 펼쳐보았다. 10년 전 미완으로 남겨두었던 그림들. 그 속에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서연을 향한 풋풋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그림 속 청년 사이의 깊은 간극을 느꼈다. 나는 너무 많이 변했소. 준서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이 그림들을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도련님은 변하신 게 아니라 깊어지신 겁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을 가리켰다. 제 사진들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무언가를요. 서연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가 알던 그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시대는 변했고 그들 역시 변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과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화려한 혼례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켰다. 준서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의 그림에는 여전히 시대의 아픔과 상실감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통해 발견한 희망의 빛과 따뜻한 인간미가 스며 있었다. 그는 서연의 사진 속 인물들의 생생한 표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서연 역시 준서의 그림을 통해 현실 너머의 깊은 세계를 보았다. 그녀의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의 풍경 속에 담긴 인간의 내면을 포착하려 했었다. 두 사람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일제의 감시는 서슬퍼렇고 세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준서의 화실과 서연의 사진과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섬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예술을 지지하고 영감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기록하고 증언했다. 준서는 서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고
서연은 붓을 든 준서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다. 그 행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서연의 사진관 창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공간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준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랐다면 어쩌면 더 편안했을지도 모르지. 서연은 말없이 준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닐까요? 준서는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서로의 진심과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사랑과 예술은 화려하게 꽃피우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두 영혼의 진실된 기록이자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을 것이다.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시대의 아픔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삶의 순간들을. 비록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할지라도 서로의 존재에 기대어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진실된 삶의 방식이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마지막 빛을 길게 늘어뜨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한 장의 오래된 사진 같기도 했다. 애틋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세월은 무심히 흘러 또다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경성은 더욱 일본화되었고 민족의 언어와 문화는 공공연히 억압받았다. 준서와 서연은 여전히 북촌의 작은 한옥과 운종가 뒷골목의 사진관을 오가며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지만 시대의 무게는 그들의 어깨를 떠나지 않았다. 준서의 그림은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의 몇몇 수집가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그림에 담긴 망국의 정서와 독특한 필치가 오히려 이방인들의 눈에는 신선하게 다가갔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명성이나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붓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시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의 화실에는 여전히 먹냄새가 가득했고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는 때때로 서연이 찍어준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지나온 세월과 남은 시간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서연의 사진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제 그녀는 한성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사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사진관을 찾아와 가족사진을 찍고 증명사진을 만들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의 순간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이제 사진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특히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문턱을 낮추어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여전히 준서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그의 예술 세계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였다. 그녀는 가끔 준서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그림 속 젊었던 자신과 거울 속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보곤 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림 속에 담긴 준서의 따뜻한 시선은 변치 않았음을 느꼈다. 민태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준서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고 친척들과의 교류도 끊긴 지 오래였다. 준서는 때때로 아버지와 가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서연은 그때마다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느덧 두 사람도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내며 서로를 보듬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충분히 충만했다. 그들의 집에는 그림과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것들은 그들이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다. 1945년 마침내 조국은 해방을 맞았다. 거리에는 감격의 눈물과 만세 소리가 넘쳐 흘렀다.
준서와 서연도 벅찬 감격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이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라는 이념의 대립으로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다. 좌우의 갈등은 극심해졌고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준서와 서연이 살던 북촌의 한옥도 폭격으로 반파되었고 운종가의 사진관도 불타버렸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림과 사진들도 대부분 잿더미로 변했다. 피난길에 오른 두 사람은 남루한 행색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겹게 걸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잃지 않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281, total characters 1894.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서울로 돌아온 준서와 서연은 작은 판잣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전쟁의 참상은 그의 예술혼마저 앗아간 듯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서연을 도왔다. 서연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낡은 카메라 하나로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쟁의 상처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녀의 사진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연민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먼 친척으로부터 오래된 괴짝 하나를 전달받았다. 준서가 10년간의 유랑 생활 동안 그렸던 그림 몇 점과 서연이 그에게 보냈지만 붙이지 못했던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괴짝은 전쟁통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돌고 돌아 그녀에게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다. 빛바랜 그림들과 편지들 속에는 그들의 젊은 날의 고뇌와 사랑, 그리고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서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림을 향한 열정, 서연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다시 그려야겠소. 준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서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제 그의 손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그의 마지막 그림들은 이전과는 또 달랐다. 모든 기교와 형식을 벗어던지고 오직 진솔한 마음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자연의 변함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준 서연의 주름진 얼굴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망국의 한이나 시대의 아픔만을 노래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승화시킨 자의 평온함과 깊은 인간애가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붓을 든 그의 마른 손, 그림에 몰두하는 그의 깊은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까지. 그녀의 마지막 사진들은 한 예술가의 치열했던 삶과 그 곁을 지킨 사랑에 대한 가장 진솔한 기록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준서는 서연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은 그의 마지막 그림들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그림들은 뒤늦게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국 근대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서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서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남긴 방대한 사진 자료들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유산으로 남았다. 두 사람의 삶은 비록 고단하고 순탄치 않았지만 그들은